공감복지 라디오.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몸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처방을 내려드리는 공감복지와 함께하는 힐링 처방 시간.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던데요. 정확히 번아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 단순한 피로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라서 한글로 보통 표현을 해보면 소진증후군 또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직장에서나 집, 학교 같은 데서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점점 힘들어지면 이제 병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번아웃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단순한 피로는 어디에서든 뭐 단순 노동이 반복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영어로는 fatigu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는 번아웃, 소진, 직무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단순 피로, fatigue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 예전에는 주로 직장인들 사이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뭐 학생, 주부, 심지어 육아 중인 부모들도 번아웃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 이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이제 일을 할 때 모두 직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겪는 번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피로 이상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번아웃이 왔을 때 몸이나 마음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건 좀 진짜 위험하다 싶은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 있다면요. 예. 보통 이제 시작은 과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무기력증이나 피로감 등이 나타날 텐데요. 진행이 되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지는 탈진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거를 정서적 고갈이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고갈이 되어져서 웃거나 울거나 하는 표정도 좀 짓기 힘든 상태, 이런 음.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증상은 이제 냉소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기계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또 성취감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서적인 고갈, 냉소주의, 무가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아웃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무서운 건데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인제 심각해지면 무서운 병이 될 네네네.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의욕이 뚝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기 싫다." 또는 뭐 "의욕이 없다." 이런 말들은 번아웃, 무기력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게으른 성격에서도 우리가 핑계처럼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일하기는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게으름하고 번아웃을 구분하는 거는 네. 소유 욕구와 인정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 일 안 하면 돈도 안 줄 거고 인정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대개는 일을 하게 음. 되는데 그래도 네네. 정말 일하기 싫으면 이건 이제 번아웃, 아. '진짜로 힘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음. 같고요. 뭐 그 소유욕이나 인정 욕구가 여전히 좀 남아 있으면 게으른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음. 우리가 인제 뭐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음. 필요 없다. 세상 만사 다 귀찮다.' 그러면 아마 번아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만사 다 귀찮을 때가 한 번쯤은 있거든요. 잠깐 오는 거죠. 네. 잠깐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인제 저는 놀라운 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더 잘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노동의 강도, 뭐 그 그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번아웃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세기죠, 세기. 또 지속성이 번아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을 하거나 너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아무래도 번아웃이 더 잘 오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 일을 할 때에는 쉬지도 않고 또 강도가 아주 센 일을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막 솔선수범해서 막 도맡아서 하시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고 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이 번아웃을 오래 방치하면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두 상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 번아웃이 되면 이제 조금 쉬면은 다시 좀 괜찮아지는데 다시 일을 시작을 하면 금방 힘들어져서 번아웃이 다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은 단순히 휴식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번아웃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번아웃하고 우울증을 이제 구분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뇌나 신체 기관이 변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면 문제도 생기고 식욕 문제도 생기고 몸무게도 아주 빠지거나 아주 늘어나서 저체중이나 이제 비만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번아웃은 보통 증상이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탈진, 냉소주의, 무가치감, 뭐 이런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고요. 음. 이게 더 진행이 되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절망감이나 죄책감 그리고 자살 사고 이렇게까지 이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번아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우울증도 오지만 신체적인 질환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또 소화기 장애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인 번아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번아웃이 왔을 때 온 것 같았을 때 '일단 쉬면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쉬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네. 좀 어떤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쉬는 것만으로는 번아웃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한 시간 10 분의 1 정도만큼 그러니까 하루에 인제 30 분이나 1 시간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정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음악 감상이든 뭐 영화 감상이든 아니면 뭐 뜨개질이나 명상 같은 경우도 좋고요. 운동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도 인제 번아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문가랑 상담을 하거나 또 정신과 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네. 이 번아웃이나 우울증에 좋다고 뜨개질을 정말 열심히 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아주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인제 일이나 육아처럼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번아웃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인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나의 진짜 인격, 우리 인제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진짜 내 자아도 '일도 못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제 일하는 나하고 진짜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도 이게 좀 다른데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일을 잘 못해도 내가 진짜 나는 운동도 잘하고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고 또 이게 자신감을 좀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도 견뎌낼 수 있고 결국 인제 번아웃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평소에 자신에게 위로를 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로를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제 네네. 저는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나 자신한테 이제 내가 나한테 위로를 해 주거나 내가 음. 나한테 선물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 자신한테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해 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호흡 이완이나 명상을 하고요. 또 나 자신한테 선물하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 저는 실제로 뭐 일과 끝나고 나면 그렇게 네. 이야기도 해요. 인제 내가 나한테 대화를 하는 거죠. 네네. "영호야,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 사 줄까? 뭐 음식 해 줄까? 뭐를 먹을래?" 이렇게 인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중얼거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내가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음. 합니다. 음. 우리가 인제 보통 이렇게 인제 주변 사람이 번아웃 상태인 것 같을 때 또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족이나 동료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또 언제나 중요합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뭐 성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 때 누구랑 상의를 할 것인지 미리 가족이나 친구 목록을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코로나 때 인제 영국 질병청 지침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매일 연락할 사람 2 명을 정해서 어 "하루에 2번 이상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요. 비슷한 네. 이야기지만 서양의 아주 유명한 격언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녁 종이 울리면 나를 사랑해 주는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음. 우리 인제 시청자분들도 오늘 나를 사랑해 주는 세 사람을 음. 지금 정해서 문자로도 한 번씩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평소에 이제 지금처럼 좀 시간이 있을 때 문자도 보내고 관리도 좀 해 놓으시면은 인제 정작 힘들 때에는 내가 인제 그분들에게 바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되겠죠. 인제 품앗이처럼 서로서로 좀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네. 말씀이네요. 오늘 나를 사랑해 주는 세 사람을 정해서 문자라도 한번 네. 보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전화번호 속에 숨어 있는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친 상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께 조언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인제 요즘에 그 인제 칼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음. 친구의 적당한 숫자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 명에서 5 명인데요. 이 인제 5명 안에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고요. 내가 인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한 가을이나 겨울쯤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5 명이 있으면 뭐 '완전히 성공해서 잘 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인제 1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1-2명 정도만 더 사귀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게 몸이 너무 힘들지만은 이런 무기력증 상태일 때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하루에 30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 2 배, 3배 정말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별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 30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거는 이제 데니얼 음. 카너만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의 이야기이고요. 또 "잘 구운 돼지고기 한 점이 행복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한 분은 아주 훌륭한 작가인 린 위탕, 이머당의 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제 번아웃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이 번아웃과는 좀 별개로 내가 짧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네. 번아웃 또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자, 지금까지 공감복지와 함께하는 힐링 처방, 오늘도 역시 당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